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08회 전산회계 2급, 회계 2급, 2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기초 실력이 조금 있으셔야지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1번서부터 천천히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일정 기간에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가 몇 가지 있죠? 5가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재무제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5가지를 재무제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하나만 일정 시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만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고 나머지는 다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그리고 주석,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회계는 우리가 또 한 가지 특징은 전부 다 우리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해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단기에 생긴 것만큼은 단기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라,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예외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흐름표 하나만 우리가 현금흐름표만 현금주의라고 하는 거,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것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를 조금 쉽게 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정 기간의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지금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라 했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도 조금 중요한 문제고요. 문제 2번은 우리가 자기변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가 있죠? 그렇죠?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잔액의 표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 자, 짝대기 그어놓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했죠. 그쵸?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지는데, 왼쪽의 차변은 우리가 자산과 비용이 차변에 기록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 자기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기변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변에 잔액이 생겨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잔액이 생기는 변이니까 잔액은 자기변에 발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계정 과목 구분만 정확하게 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죠. 받으러 온 자산이니까 차변의 잔액,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대변의 잔액, 그리고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대변의 잔액,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수익은 대변의 잔액이 발생을 해야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이거는 회계, 나중에 세무를 하시더라도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T자를 그려서 얘 매출 원가 하기 전에 아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이 3번 문제는 많이 중요해요. 우리는 일반 기업은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는 걸 산출하실 수 있죠. 매출 총이익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그럼 매출 원가는
우리가 T자를 그려서 기초상품 재고액에 우리는 순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시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매출 원가라는 것을 산출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기말 재고액의 움직임은 매출 원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오게 되고, 매출 원가가 움직이게 되면 매출 총 이익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기말이 커지면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고, 이익은 다시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겠다.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게 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세트를 외우시는 게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에 이제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 볼까요? 자, 매출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기초상품 재고액은 10,000원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이 30,000원인데 매입 애누리가 1,000원이 있으니까 애누리 1,000원은 빼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순수한 매입액 29,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 기말상품 재고액이 5,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출 원가가 34,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조금 더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말이 여기에서 1,000원이 증가를 했다. 6,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는 33,000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말이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가는 줄어들게 된다. 원가가 줄어들면 매출액에서 조금만 빼야 되니까 이익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3번은 정답은 34,000원의 매출 원가를 산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2월 말 결산법인의 당기 취득 기계장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하니까 공식을 먼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세 번째 점에 보니까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액법 공식이 어떻게 되죠?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1년분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실 수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월 1일 날 취득을 했다 그랬어요. 7월 1일에 취득을 하게 됐어요. 결국 7월 1일에 취득했다는 얘기는 7, 8, 9, 10, 11, 12, 6개월밖에 안 썼죠.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정액법 공식에서 나오는 감가상각액은 1년분이에요. 1년분 상각액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7월 1일에 취득을 했으니까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까지 결국은 6개월 분만 감가상각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 볼까요? 내용연수는 5년 분의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100만원.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시면 수익적 지출 10만원이 발생하였다.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문제랑. 왜냐면 자본적 지출이었으면 내 자산이 증가했어야 돼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내 자산의 증가를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럼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20만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몇 년분? 1년분의 상각액이 나온 거다. 그런데 우리는 6개월 분이니까 절반인가요? 네, 우리는 이걸 월할 계산 12분의 6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12달로 나눠서 그럼 한 달치가 나오니까 거기에 곱하기 6을 해라. 혹은 2분의 1이니까 2로 나눠도 된다. 그래서 정답은 1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당기말 재무제표에 계산된 보험료는 얼마인가? 자, 우리 여기 재무제표, 발생주의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 발생주의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다
단기분만. 무슨 분만? 단기분만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같은 것을 가입을 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들다 보면 올해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올해 거에 해당하는 거. 단기분은 단기분만 혹은 단기분은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세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의 보험료는 결국 보험료는 단기분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니까 11월 1일에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11월 1일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우리는 11월 1일에 60만 원의 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우리 오늘 결산일 기준으로 하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는 11월 분하고 12월 분하고 이렇게 두 달치만 우리가 단기분의 보험료에 해당한다. 결국 우리는 이 60만 원에 곱하기 12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12달로 나눠서 거기에 다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두 달분의 보험료를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6번은 좀 공짜 문제죠. 그쵸? 매입 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것은 외우셨죠? 매입 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업. 3번 보기에 있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은 매출 채권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도 공짜 문제예요. 계정 과목의 분류가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차량 운반부는 유형자산이죠. 그렇죠?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고 당좌 예금은 당좌자산, 그래서 유동자산에 해당하고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비유동부채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사장퇴 이렇게 세 가지 외우셨죠?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현금성 자산에는 우편한 증서, 현금이죠, 현금. 그래서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자기합수표 이런 게 있고 당좌 차월 이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8번에 당좌 차월은 요즘 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뭐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돈을 꺼내 쓸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요. 결국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썼다. 결국 얘는 단기 차입금이다.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린 것이다. 그래서 차입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당좌 차월은 우리가 부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9번. 상품 매입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매입시 계약금. 자, 우리가 문제 9번은 계약금 문제가 회계 2급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 계약금이 말 그대로 우리는 계약금을 주는 사람도 있고 계약금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혹은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받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때는 선급금입니다 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선수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선수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금은 미리 지급한 경우니까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우리가 선급금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다음 자료에서 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부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지우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지워야 할 건 단기대여금 지우시고 그 밑에 있는 성급비용 지우시고 미수수익도 지우시고 이렇게 세 가지는 자산이니까. 그래서 부채 세 가지의 합은 55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산부채 자본 구분은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2급에서 회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계정 과목의 분류예요. 계정 과목의 분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다음 중 아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유동자산은, 자, 우리가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별을 하는데,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뭘 기준으로 해요? 결산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단계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1년은 무조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자산, 내년 12월 31일까지 현금화가 불가능하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니까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이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은요, 우리 아까 앞에서 2번 풀었었던 거예요.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잔액이 무슨 변에 있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자산이다. 지금 외상 매출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계정을 그렸으니까 얘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자산은 차변의 잔액이 남아야 되네요. 그쵸? 네. 왜? 자산은 차변이 증가변이고 대변이 감소변이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 자산, 부채, 자본은 항상 우리가 기초와 기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우리 여기서도 기초, 기말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여기 기초와 기말은,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기초는 무조건 플러스 쪽에, 기말은 무조건 마이너스 쪽에.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증가하려면 외상으로 뭐를 해야 돼요? 매출이라는 게 생겨야 외상매출금이 증가하겠죠.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려면 외상대금을 회수해야 외상대금이 줄어들게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조금 쓰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계정과목 이름이 외상매입금으로 바뀌어서 나왔다. 그럼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도 문제를 풀으실 수 있으셔야 되니까. 자, 기초 외상매출금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것, 외상매출금 단기 발생했다는 얘기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7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1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기말 잔액은 얼마일까요? 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90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돼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네.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그게 대부분 운임 같은 것들을 원가에 포함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액을 포함하는 방법이다. 맞죠? 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개별법은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 아닐 때예요. 물건이 서로 종류가 다 틀리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대신에 동일한 종류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갈게,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나갈게, 이런 게 가능한데 서로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개별법밖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교환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서로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14번은 원래 회계 2급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이거든요. 이 네 가지인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그래요.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 하고 여기에 이제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선급 비용, 그리고 선수 수익, 그리고 미수 수익, 그리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네 가지에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둘로 쪼개면 선급이다, 선수다, 이거는 돈 거래는 오래 했고 그 결과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이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미수, 미지급을 예상이다 혹은 발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연에 해당하는 그랬는데 또 뭐라 했어요?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용의 이연을 선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수 수익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5번. 아까 우리가 3번 문제를 일부러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는데, 3번 문제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기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과대평가했다. 기말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말이 늘어났으니까 매출 원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익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말이 과대 계산되면 매출 원가는 과소 계산이 되고 당기순 이익은 다시 과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 문제는 나중에 세무 2급까지도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전산회계 2급에서 나오는 건 계정 과목의 분류예요. 계정 얘가 어디에 해당하니? 이렇게 분류를 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것 몇 가지.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계속해서 문제에서 따라다닌다라는 거 잘 신경 쓰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